지난 영상에서 2019년 7월 5일까지 JP모건이 코맥스 창고에 실물은을 보유한 것이 1억 5,300만 온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1월 30일 현재 JP모건의 실물은 보유량이 1억 6,100만 온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6개월 동안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약 800만 온스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단일 주체로서 최대의 실물은 축적량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거대 자본은 어떠한 자산 클래스가 공포장세를 연출하거나 기피될 때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하여서 밀도를 높여두었다가 그 자산 클래스가 강세를 보일 때 그것을 대중들에게 나눠주면서 밀도를 낮추어 나가면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자본가들 또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여 수익을 낸다고 말씀드렸고, 실물은에 대해서 9년에 걸쳐서 밀도를 높여가면서 은을 축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JP모건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자산 클래스의 밀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축적해왔고 2015년 은값이 바닥을 찍었을 때부터 축적량이 급증해서 지금에 이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 축적을 시작한 것도 2015년 후반이었습니다. 최근 금값은 크게 상승하고 은값은 상승폭이 미미해서 금은비가 현재 오늘 금값이 1트로이온스에 1,577달러이고 은값은 17.89달러인데 금값에서 은값을 나누면 88.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금은비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1트로이온스의 금을 하나 팔아서 1트로이온스의 은을 88.2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은비가 높을수록 은이 금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금은비의 역사적 최고점은 100이며 평균치는 55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의 자연적인 매장량은 약 1대 16 정도입니다. 즉 현재는 역사적인 금은비의 최고점인 100에 가깝고 평균인 55보다는 훨씬 높고 자연적인 매장 비율인 1대 16보다는 아주 많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금은비가 높을수록 은 경시와 대중들의 무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자산을 평가할 때 대중들의 평가와 움직임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경시할수록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대중들의 평가와 해당 자산의 가능성의 갭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것이 클수록 기회이고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대중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어떤 것이 뜬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자본과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코맥스 시장에서 장기간의 은 축적으로 보았을 때 JP모건은 은의 가치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대중들의 마스크에 대한 관심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관심도가 100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심도뿐만 아니라 가격도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태에서 마스크를 검색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쟁여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한에 살았더라도 마트로 달려가서 식량을 사재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비상식량이나 식수를 충분히 구비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은값에 대해서 대중들의 키워드 관심도가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해도 호들갑을 떨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매집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출구 전략을 연구할 겁니다. JP모건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값의 매일매일의 시세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은값이 폭락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양의 화폐를 주고 더 많은 은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JP모건과 2015년부터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금과 은을 모을 때는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윳돈이 아닌 돈으로 사서 그런 것이고 여윳돈이 아니면 사지 말아야 합니다. 여윳돈이 무엇인지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윳돈이란 5년 뒤, 10년 뒤 사용해야 할 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윳돈이란 무엇일까? 2년 뒤에 집을 살 자금이나 10년 뒤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할 자금 같은 것이 여윳돈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여윳돈의 정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용할 용도가 없는 돈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미래에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돈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즉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미래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다. 이러한 투자는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사실 금과 은 축적은 투자가 아니라 종이 화폐를 진짜 돈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저축하는 개념입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 2018년에 제가 블로그에 적은 글의 일부를 발췌합니다. 나는 달리는 말을 타는 투자자가 아니라 경제 주기의 흐름을 타는 장기 투자자이자
역발상 투자자이다. 지금 귀금속 하락장의 썰물에 몸을 맡기고 방주를 짓고 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올 때 방주를 타고 시체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집을 지을 나무나 밥을 짓기 위해 불을 뗄 나무로 방주를 지으면 제일 먼저 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반드시 없어도 되는 남는 나무로 방주를 짓기를 권하고 일단 방주를 만들었으면 마음 편히 기다렸으면 한다. 지금 사용할 구매력이 없는데 귀금속 축적은 최악의 선택이다. 언젠가는 사용되겠지만 방주가 언제 사용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아크TV는 금과 은,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